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 발생 6개월을 맞아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국민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에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의료 인력 확충과 방역 지침 보완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도서관과 박물관 등 수도권 공공시설이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다만 입장 인원 제한과 전자출입명부 등의 방역수칙을 따라야 하고 노래방 등 12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단했던 비자 발급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이번 비자 발급은 유학생이나 전문직 종사자, 학자 등의 교환 방문을 위한 FMJ 비자 등 비移民비자에만 국한됩니다.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의 평균 연령이 15살이나 어려질 정도로 방역 수칙을 잘 따르지 않는 젊은 층이 코로나19 확산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2살이 안 된 아기 8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영아 감염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이 되면서 감전과 낙뢰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일어나는 낙뢰 사고의 절반 이상이 여름에 집중되고 한 번 사고가 나면 목숨을 잃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여름철 감전과 낙뢰 사고 예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사이언스 119에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대구 신천지, 서울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국내 발생 흐름의 변곡점이 됐고 최근엔 해외 유입 사례가 늘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을 김승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하여 오늘 아침 8시에 확진 환자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온 관광객이었습니다. 조금씩 늘던 확진자는 2월 18일 대구 신천지 교인인 31번 환자가 나오면서 급 반전됐습니다. 8일 만에 환자 수 1000명, 사망자 10명을 넘겼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됐습니다. 3월 22일 1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됐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매일 100명 안팎으로 나오던 신규 환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성적은 괜찮았지만 총선과 부활절 이동에 따른 감염 우려가 커 정부는 2차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강도를 낮춰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하면서 내내 미뤄졌던 등교 수업도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나 5월 들어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또 대규모 전파를 일으켰습니다. 클럽과 물류센터, 노래방과 주점, 식당, 종교 모임 등을 매개로 N차 전파가 잇따랐고 역학조사는 발생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6월 들어선 수도권 방문 판매 업체발 집단 감염이 대전과 광주까지 이어져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수도권에 내려진 방역 강화 조치는 사실상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빨라도 너무 빠른 확산 속도에 5월 이후 확진자들의 바이러스 염기 서열을 분석했더니 대구 신천지 때와는 다른 변종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부터는 해외 유입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입국 후 확진율이 높은 6개국에 대해선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입국자 수 중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상당히 높은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 각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 경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닌데 실제 제품이 개발돼 보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개인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되면서 정부는 장기전에 대비해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개월 동안 대구 신천지 중심 확산과 이태원 클럽발 감염 등 2번의 큰 위기가 있었지만
국민이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에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도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 중인 만큼 6개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장기전에 대비해 노력을 집중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생활방역이 국민 일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련 지침을 세심하게 보완할 방침입니다. 특히 혹시 모를 대규모 감염 상황에 대비해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권역별 병상 공동이용 체계 등이 잘 운영되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신규 발생이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강화됐던 방역 조치가 52일 만에 일부 완화됐습니다. 도서관이나 미술관 등 공공시설이 제한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지만 유흥주점이나 노래 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와 전자출입 명부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부천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이 확산하자 정부는 5월 29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했고 나흘 뒤 유흥주점과 노래방 같은 고위험 시설에 집합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6월 14일까지 약 2주간 수도권의 모든 부문에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확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종교 모임, 방문 판매업체발 집단 감염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강화된 방역 조치는 사실상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그러나 애초 방역당국이 제시했던 관리 지표들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부터 일부 조치들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최근 2주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 환자가 10명대를 유지하면서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국내 확진자는 2주 전보다 1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집단 발생도 감소했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이른바 깜깜이 환자도 7%대로 내려왔습니다. 공공시설 운영 중단으로 저소득층의 접근성만 훼손된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미술관과 도서관, 국립중앙극장 등 공공시설이 인원을 제한해 운영을 재개합니다.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PC방이나 300인 미만 소형 학원의 방역수칙 의무화 여부도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도 여전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서울 관악구 사무실의 경우 지인 간 소모임 사례로 분류됐는데 지난 12일 첫 환자가 나온 뒤 일주일 만에 누적 환자 수가 32명으로 늘었습니다. 접촉자와 가족이 감염 사실을 모른 채 다른 지역을 방문하면서 경기와 전북, 제주, 광주 등 사실상 전국으로 퍼진 겁니다. 방역당국은 관리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다며 긴장의 끈을 아직 놓을 때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 빚이 전체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약 40개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금융협회가 공개한 최신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39개 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97.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영국, 홍콩, 미국 등의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에 92.1%보다 5.8%포인트 높아졌는데 이런 오름폭도 홍콩과 중국 다음 세 번째로 컸습니다. 국제금융협회는 보고서에서 중국, 한국, 터키, 멕시코에서 금융을 제외한 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고용위기 상황을 맞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오는 2025년 완성이 목표인데 아파서 쉬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하는 한국형 상병수당도 함께 도입합니다. 이른바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나온 안전망 강화 방안을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받는 실업급여는 적지만 정말 필요한 돈입니다. 그런데 학습지 교사나 화물차주는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혜택도 없는 겁니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예술인구 학습지 교사에게 먼저 문을 여는 식으로 한 해 한 해 늘려가는데 완성 시점인 오는 2025년
예상 규모는 가입자 2,100만 명입니다. 고용 사각지대를 없애면서 복지 사각지대도 함께 손보기로 했습니다. 아파서 쉬면 정부가 생계비를 주는 상병수당이 도입되는데 일단 내년에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개편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때마다 사회적 약자가 빈곤층이 되는 악순환을 끊어보겠다는 겁니다. 안전망 강화는 디지털, 그린 뉴딜 성공과 포용 성장을 위한 토대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일자리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안전망을 갖추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확대해도 장기 실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실업 부조인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구직 촉진 수당의 경우 한 달 50만 원을 길게는 반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이 아닌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금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뉴딜 펀드를 만들어 수익을 함께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면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단일 국가 프로젝트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 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중에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논란이 된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총리실은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청와대 주례 회동에서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협의하고 3가지 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또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 돌연 중단됐던 미국 비자 발급이 재개됐습니다. 유학생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세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았던 주한 미국 대사관이 넉 달 만에 문을 열고 정규 비자 발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비이민 비자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학생 비자인 F와 연구 실습 위주 학생 비자인 M, 방문 연구원을 비롯한 교환 방문 비자인 J가 일부 풀렸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수업을 들어야 하는 유학생과 방문 연구원들이 가장 먼저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보통 9월에 시작하는 가을 학기가 코로나19로 인해 앞당겨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못 갈 거라 생각하고 준비를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2주 남다 보니까 상당히 촉박해서 어디 학교에 물어봐도 확신을 할 수 없다. 이제 개학은 다가오는데 저의 미래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했고요. 지난 넉 달 동안 미국 정부 방침이 오락가락하면서 유학할 학교의 요구 서류나 절차도 여러 차례 바뀌는 등 혼동이 이어졌습니다. 그나마 우편 배송으로 받던 I-20 학생 신분 자격 증명서를 온라인 출력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며 시간이 단축된 점이 다행입니다. 미국 방문 예정자들은 우여곡절 끝에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미국 내의 코로나19 상황이 걱정입니다.
당연히 걱정도 되는데 올해 좀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올해 가급적 나가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좀 엄격하게 위생수칙을 지키면 거기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내는 곳은 시골이고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하듯이 일상생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라고 해도 자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구나라고 이게 놓아지지가 않는 거죠. 이번 미국의 조치는 자국 대학 운영에 필수적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주로 한 것이어서 취업이나 주재원을 대상으로 한 비자는 대부분 여전히 제한된 상황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여행업계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는 미국 여행업계 종사자 250명과 일반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8%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여행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24%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여행업계 종사자의 78%는 소비자들에게 한국 여행을 추천할 의향이 있으며 72%는 한국 여행 상품을 판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여객기의 좌석을 떼어내고 화물기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여객기의 좌석을 떼어내고 승객 대신 화물을 싣고 운항하는 방안을 오는 9월쯤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잉사의 허가와 국토부의 승인을 거치는 등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 방식은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여객기의 좌석을 뜯어내고 화물을 적재하면 화물 수송량이 10톤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달 11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여객기 좌석에 카고 시트백을 장착해 기내 좌석 공간에 화물을 실어 운송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여객 수요 급감으로 매출이 하락한 항공사의 실적을 화물 운송이 채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Three, two, one. 아랍에미리트 UAE가 아랍권에서는 처음으로 화성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화성 탐사선 아말은 20일 오전 7시쯤 미쓰비시 중공업의 발사체 H2A에 실려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시속 12만 킬로미터로 화성을 향한 4억 9,350만 킬로미터의 여정을 시작한 아말은 내년 2월쯤 화성 궤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아말은 미국과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7번째로 발사되는 화성 탐사선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과 EU가 목적한 궤도에 탐사선을 안착시켰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이 세계 인공지능 음향인식 기술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는 세계 전기전자기술자협회가 주관한 대회에서 애트리팀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여러 단말기로 녹음한 소리를 가지고 녹음한 장소를 알아맞히는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애트리팀은 소리를 주파수 대역별로 나누어 모델이 각각 학습하도록 하는 딥러닝 기반 신경망 기술 등을 선보였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를 물에 녹여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배기가스를 탄산방울보다 작은 기포로 만들어 물에 녹인 후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마이크로 버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비에 분당 1000리터의 배기가스를 통과시킨 결과 미세먼지는 99.9%, 황산화물 99%, 질소산화물 91.9%가 제거됐다고 연구팀은 말했습니다. 질병 발생 과정을 밝히는 데 필수적인 당 단백질 분류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기존에 한 달 이상 걸리던 당 단백질 분류 작업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할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당 단백질이 질병 조기 진단의 표지로 활용된다며 이번 기술이 백신 등 다양한 의약품 구조를 검증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오메가3의 효과를 보려면 관련 제품의 섭취량을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크게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 의대 연구팀의 조사 결과 6개월 동안 오메가3를 매일 복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중 DHA 수치가 2배 늘었지만 뇌 척수액의 DHA 수치는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오메가3 제품을 섭취해도 실제 뇌로 들어가는 오메가3의 양은 아주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관련 제품의 복용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신생아와 유아들이 코로나19로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2살이 안 된 아기 8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텍사스주 뉴에이서스 카운티에서 돌이 지나지 않은 영아 8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이 19일에 발표한 통계인데 개별적인 확진 날짜나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달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어 확진자가 많은 브라질에서도 생후 3개월과 7개월 아기, 2살 배기 등 영아들이 코로나19로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출생과 동시에 호흡기 이상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감염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입증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임신 단계에서부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pregnant women need to know is it's important to socially distance, it's important to wear a mask, wash their hands. 앞서 이탈리아 연구진은 임신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여성에게서 태아로 수직 감염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 4월 밀라노에서 감염된 임산부 31명을 조사해보니 일부의 태반과 제대혈, 모유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신생아 1명의 경우 양성 판정 이틀 만에 음성이 나왔는데 이는 엄마 몸 안에서부터 바이러스 항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워낙 소규모 사례 연구인데다 실제로 임산부 관련 치료에 사용되기는 어려워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관측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은 젊은 층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보건 수칙을 따르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젊은 사람도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면서 목숨을 걸고 도박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20대 청년 크리스찬은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돼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공세가 완화되자마자 친구들과 술집을 찾았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As the days kept going, I started getting nauseous. I started to vomiting and diarrhea. 미국은 최근 연일 7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상당수가 젊은 층입니다. 미국 보건당국 조사 결과 확진자 평균 연령이 몇 달 전보다 15살이나 어려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새로운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Unfortunately, since June 15th, nearly 30% of the new cases in Chicago have come from those who are 18 to 29.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19에 잘 걸리지 않거나 걸려도 쉽게 낫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심각하고 영구적인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활동력이 왕성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성이 훨씬 더 높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If they don't show good judgment and follow the kinds of prevention strategies we think are important, then we're very likely to have problems because I'm sure the virus is still going to be circulating in the community in the months ahead. 뉴욕 타임스는 10대의 코로나19 전파력이 성인만큼 강하다는 한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학교 문을 열도록 압박하는 미국 정부의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 확인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검사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9일 보도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진단 수요가 폭증했지만 검진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감염 검사가 정체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립보건원 프랜시스 콜린스 원장은 이날 MBC 방송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검사가 지연되면서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며 덩달아 검사의 효용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고틀립 전 식품의약국 국장도 CBS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검사가 48시간 이상 지연되면 검사 결과가 쓸모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미국의 코로나19 진단 역량은 망신스러운 수준이라며 주정부가 민간 실험실에 의뢰해 검사 결과를 받는 데까지 무려 9일이 걸린다고 NBC 방송에서 지적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의 상관인 국립보건원장이 파우치 소장의 해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미국 국립보건원장은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파우치 소장에 대한 좌천이나 해임과 관련해 아무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고 그런 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연방 공무원으로 정무직이 아니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해임할 수 없고 파우치 소장의 상관에게 해임을 지시해야 합니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주도해오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밖에 난 상태입니다.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회복 기금 조성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EU 정상들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대면 정상회의를 열고 7,500억 유로, 약 1,033조 원 규모의 경제회복 기금과 1,740억 유로, 약 1,479조 원 규모인 2021년에서 2027년까지의 EU 장기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EU 정상들은 경제회복 기금 규모와 보조금이냐 대출이냐 등 지원 형식과 조건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사흘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현지 시간 20일부터 공공장소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금 135유로, 우리 돈 약 18만 6천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환자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어 2차 유행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슈퍼마켓과 은행, 상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전까지 프랑스 정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같은 금액의 벌금을 매겼습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과 영국의 화웨이 퇴출에 이어 영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외무장관은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무슬림에 대해 극심한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홍콩 반환의 조건이었던 일국 양제를 파기해버리자 영국이 맞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이 극심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But the fact is, whatever the legal label, it is clear that there are gross, egregious human rights abuses going on. 라브 장관은 위구르족 무슬림들에 대한 산하 제한과 집단 수용을 언급하면서 이런 일이 국제사회를 이끄는 주요 국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긍정적 관계를 바라지만 그런 행동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면서 동맹국들과 함께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영국도 신장 위구르족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상대로 제재를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주영 중국 대사가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닌 가짜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습니다. This is not true. The facts just show the opposite. People in Xinjiang enjoy a happy life. Every ethnic group in China is treated equal. 류 대사는 영국이 중국의 개인 그 누구에게도 제재를 가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위구르 인권 정책법에 서명하면서 중국 제재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신장 위구르족 문제를 고리로 중국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성폭행 사건이 빈발하는 인도에서 참다 못한 주민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차에 불을 지르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범인을 잡아 엄벌해달라는 것인데 지난 2018년 인도에서 입건된 성폭행 사건이 무려 3만 4천 건에 이릅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인도 서벵갈주 갈라가치 주민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날 실종된 같은 마을의 10대 소녀가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숨진 소녀는 폭력배들에게 성폭행당한 후 살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노한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타이어를 태우며 도로를 막았습니다. 주민들은 범인을 잡아 엄벌해 숨진 소녀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এবং অবিলম্বে দোষীদের গ্রেফতার করার দাবিতে আমরা পদক্ষেপ করছি যতক্ষণ না দোষীদের গ্রেফতার করছে ততক্ষণ অবধি আমরা রাস্তাবরোধ করব আমাদের বন্ধ চলবে. 경찰이 최루가스를 쏘며 해산에 나섰고 시위대와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차량 3대와 버스 2대가 불에 탔습니다. 인도에서 이 같은 시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2년 뉴델리의 버스 안에서 한 여성이 성폭행 후 살해됐을 때 수만 명이 시위를 벌이며 가해자 엄벌과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এবং দোষীদের নিশ্চিতভাবেই করা শাস্তি সেটা বর্তমান আইনে 2018년 인도에서는 15분에 한 건씩 성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건된 3만 4천 건 가운데 85%가 기소됐고 27%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침수 피해와 더불어 낙뢰나 감전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데요. 이러한 집중호우 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이언스 129에서는 낙뢰 및 감전 사고의 위험성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로소방서 이성숙 소방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가 나쁜 사람 보고 이런 벼락 맞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낙뢰 사고가 실제 여름철에는 종종 발생한다면서요. 네, 2018년 전국 월별 낙뢰 횟수를 보면 전체 횟수의 약 56%가 여름철에 나타났습니다. 낙뢰가 발생하려면 태풍이나 큰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고 지면과 대기의 온도차가 커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특성에 의해 낙뢰를 발생시키는 비구름이 여름철에 쉽게 생성되고 태풍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낙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여름철에 낙뢰 사고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 자, 그런데 한 번 낙뢰를 맞으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위력이 얼마나 되나요? 네, 낙뢰 전압은 약 수십억 볼트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220볼트 전압의 50만 배에 달하며 열은 태양 표면의 4배인 27,000도씨에 이릅니다. 또 빛의 속도의 10분의 1 정도로 매우 빠른 전기 방전 현상으로 맨눈으로 볼 때는 한 줄기의 두꺼운 섬광뿐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의 가느다란 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이 작은 줄기의 낙뢰에 맞는다면 경미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지만 보통 낙뢰 전류가 인체를 통과해 호흡과 심장이 4에서 5분 이상 멈춰 약 80%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80%가 사망에 이를 정도다. 굉장히 아찔한데 그러게요. 자, 이런 낙뢰로 인해서 인체에 발생할 수 있는 그 감전 사고가 유형이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이나 구조물에 1차적으로 입사하는 뇌격으로 강도가 매우 큰 직경뇌는 심장마비나 호흡정지, 신체 훼손 등을 일으켜 대부분의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됩니다. 접촉 뇌격은 골프채나 등산 스틱, 우산 등 사람이 지닌 물체에 떨어진 낙뢰 전류가 사람을 거쳐 땅으로 흐르는 것인데요. 측면 전락은 또 낙뢰가 나무 같은 물체에 떨어졌을 때 사람이 전류의 경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폭 전압은 낙뢰로 인한 전류가 대지에 흐를 때 근처에 있는 사람의 양 발 사이에 걸리는 전압으로 이러한 유형의 낙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발견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낙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형들 알아봤는데 최근에 발생했던 낙뢰 사고 중에 대표적인 것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서울소방재난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낙뢰로 인한 화재는 총 9건으로 주로 배전반이나 전기 인입선을 타고 발생한 화재가 잦았는데요. 2019년 8월 3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의 한 식당 배전반에 낙뢰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해 배전관과 벽면 일부가 소실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2019년 7월 31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모 빌라 인근에 낙뢰로 인한 전봇대 고압선이 단선돼 누전이 발생해 가로수가 소실된 사고도 있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자칫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낙뢰가 발생하면 안전한 어떤 그 행동 수칙이 좀 있을까요? 네, 낙뢰 시에는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바깥에 있었다면 신속하게 건물 안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움푹 파인 곳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과 5에서 10m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자세는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추고 앞으로 구부립니다. 낙뢰는 30m 크기의 계단 형태로 떨어지므로 주변보다 높은 물체에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큰 나무나 전신주는 피하고 쇠나 기단 도구는 몸으로부터 멀리 두셔야 합니다. 자동차에 있다면 차를 세우고 안테나를 내리고 차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낙뢰 발생 행동 요령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또 대처 방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OX로 답변해 주세요. 자, 낙뢰 시 휴대폰 통화가 이 낙뢰를 유발한다 이런 속설도 있던데요. 낙뢰 시 휴대폰 통화는 상관없다. O인가요? X인가요? 네, 휴대폰 통화는 상관이 없습니다. 휴대폰과 전자기파와 낙뢰의 전자기파는 서로 다른 주파수이기 때문에 낙뢰 사고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네, 전혀 다른 주파수라는 점 기억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요. 낙뢰가 칠 때 목욕이나 샤워를 해도 괜찮다. O인가요? X인가요? 네, 낙뢰가 칠 때 목욕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목욕을 하면 낙뢰로 인한 감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수도관과 배수관 등 금속관을 타고 낙뢰의 높은 전압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욕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무 재질의 신발이나 혹은 비옷을 입으면 낙뢰로부터 보호된다. O인가요? X인가요? 네, X입니다. X군요. 낙뢰가 가진 강한 전기 에너지를 이 정도 대책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그
고무 재질은 이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좀 안전할 줄 알았는데 강한 전기의 에너지 네. 앞에서는 이 정도는 무용지물이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리고 또 그 여름철, 장마철에는 감전 사고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습도가 높을수록 이런 감전 사고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감전 사고와 습도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여름철에 감전 사고가 빈번한 이유는 습도가 높아져 쉽게 누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신체 노출이 많아지고 땀으로 인한 인체의 저항이 약해지는 것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 사상자는 총 1,593명이며 이 중 54명이 사망했습니다. 예. 원인별로 보자면 충전부 직접 접촉이 56.1%로 가장 높았고 아크가 33%, 누전이 7.3%, 기타가 3.6% 순이었습니다. 충전부 직접 접촉은 콘센트 등 전기가 흐르는 충전부에 직접 접촉한 사고이고요. 아크는 전기 회로의 연결이나 단락이 원인이 돼 생기는 방전이라는 뜻입니다. 장소별로는 직업과 연관성이 있는 공장이나 작업장, 일상생활 공간에서 감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장마철 이런 감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젖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만지지 말고 전기 설비를 살필 때에는 반드시 차단기를 내리고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가로등, 신호등, 입간판 등 외부 활동 중에서는 이와 같은 제품을 직접적으로 접촉을 피하셔야 하고 발코니와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네. 이런 뭐 벼락이나 감전 사고는 한 번 사고가 나면 정말 치명적인 만큼 말씀해 주신 예방 수칙을 좀 잘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종로소방서 이성숙 소방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사태 6개월 동안 숱한 고비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이겨내며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긴장감이 무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하루 신규 환자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코로나19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가장 확실한 백신은 방역 수칙 준수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